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주 워홀 톡톡 발표자 워킹홀리데이 서포터스 12기 최미애입니다. 오늘 제 경험을 담은 워홀 스토리를 통해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계신 예비 워홀러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 3월 초부터 이번 연도 2월 약 1년간 서호주에 위치한 퍼스라는 지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보내고 왔는데요. 우선 호주 워킹홀리데이 하면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과 같이 동부 쪽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퍼스는 동부에서 4-5시간 정도 비행해야 도착할 수 있는 서호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퍼스의 특징은 넓은 면적에 비해 거주하는 사람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정반대의 한적하고 여유로움이 기반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위를 보면 새파란 하늘과 핑크빛 노을, 옆을 보면 수많은 빛이, 또 다른 옆을 보면 소와 양들이 가득한 드넓은 초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호주인 분들도 휴양 목적으로 퍼스를 많이 찾을 만큼 호주의 자연경관을 대표하는 곳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 지역으로 퍼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 친척이 퍼스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보더가 동부에 비해 서호주가 늦게 풀렸기 때문에 비자 발급 후 떠나기 전까지는 비교적 여유롭게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보면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호주에서 보낼 1년이라는 시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생활을 하고 오기 위해서 버킷리스트, 1년간의 목표와 계획 등을 대략적으로 종이에 적어보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두었던 것 같습니다. 워홀러 분들이 워홀을 떠나려고 결심하신 이유는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학 합격 후에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워홀을 떠나는 거였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워홀 왜 가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고 싶어서 라고 대답했지만 저에게는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때까진 대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옆을 둘러볼 시간도 없이 치열한 입시 경쟁을 버티며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기에 그 시기가 끝난 직후엔 스스로에 대한 생각 정리 시간이 너무도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평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저였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얼 하던 부모님과 주변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경험하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했습니다. 둘째로 영어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껏 영어 공부라고는 주입식 내신 영어밖에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실용적인 영어 실력 향상을 갈구해 왔었고 대학 또한 언어 관련 학과를 들어가게 되면서 영어 실력은 기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해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 늘 부모님의 지원과 보살핌으로 건강히 생활해왔던 저였기에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싶은 것도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 지원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죄송했어가지고 다른 국가보다 인건비가 비교적 비싼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지원 없이 생활도 해보고 독립적인 경제관념도 쌓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스스로 도전해볼 수 있도록 조금의 자금을 마련해오고 싶다는 생각에 워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 조금 엄한 편인데요. 부모님께서는 험한 세상에 항상 딸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를 꿈조차 꿀 수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떼를 써보기도 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보기도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워홀을 가고자 하는 논리적인 목적 전달과 아버지와의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친척이 거주하는 퍼스라는 지역을 제가 갈 워홀 지역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고 아버지께 워홀에 대한 저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1년간의 워홀 계획표를 간략하게 작성하였는데 아버지께 지원해 주셔야 할 초기 정착 비용부터 대략적인 1년 계획과 달성 목표 등을 말하며 설득한 나머지
끝내 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 워홀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은 아버지를 설득할 목적으로 쓴 계획서였지만 이걸 쓰면서 워홀 생각에 대한 두렵고 복잡했던 머리가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100%이 계획대로 가겠다는 생각은 버린 채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고 오겠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써보았더니 떠나기 전에도 그리고 실제 월 생활을 하면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멘탈이 강하지 못했던 저는 혹여나 5월 생활을 하는 도중 힘든 시련이 찾아와서 무너지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명분을 스스로에게 자꾸 만들어주면서 극복해 나가는 일종의 자발적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5월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5월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 둘 중 어떤 것이 더 클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설레임과 로망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생한 게 제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첫 땅을 밟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올 때 복잡한 감정과 함께 갑작스레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아, 이제 진짜 현실이고 시작이구나. 호주에서 돌아온 지금 이 시점, 호주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여전히 꿈 같고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워홀러 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처럼 매 순간 행복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워홀러 분들께 저는 제가 겪었던 슬럼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은 도착 후 일주일 만에 친척 가족과 나란히 코로나 집단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레주메도 돌리고 직장도 알아보는 등 본격적인 워홀 생활 시작 전에 코로나가 걸려서 2주간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오히려 일할 자리에 대한 정보나 어학원 정보, 워홀 생활에서 필요한 절차, 여유롭게 조사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 호주 워홀 라이프에서 슬럼프의 가장 큰 비중은 아팠던 게 가장 컸는데요. 정말 저는 생전에 아파본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 그 시기가 더 힘들었고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워홀 3개월 차, 이제 퍼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감이 어느 정도 오고 조금씩 적응해 하려고 할 때쯤 한 5일 정도 처음 느껴보는 복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진짜 못 서 있을 정도로 너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으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동네 병원 GP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줄 테니 응급실을 가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장염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걸 호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진짜 맹장염이면 어떡하지? 여기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한국 돌아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결론은 맹장염이 아니었고 식중독이라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호주 응급실 체험을 본의 아니게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입원 비용, 또 누림의 미학. 저는 분명 6월에 입원했는데 검사 관련 인보이스가 정말 10월, 11월까지 여러 번 나눠서 날라왔었거든요. 총 비용은 7천 불 정도. 입원을 하루 하고 반나절 했는데 한국 돈으로 600에서 650만 원 정도 나온 셈이죠. 3개월 동안 벌었던 거 다 말짱 도루묵 드는 줄 알고 진짜 너무 우울했었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미리 가입하고 온 보험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100%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여행자 보험은 꼭 가입하고 가자. 이렇게 원치 않은 응급실 경험에 멘탈이 탈탈 털려서 입원실에서 혼자 몰래 울기도 했는데 퇴원 후에 맹장 수술 안 해도 되는 게 어디야 생각하면서 다시 기운 차리고 원래 계획에 있었던 어학원을 등록하고 일과 병행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패턴이 원래 다니던 치킨 팩토리를 모닝 시프트로 바꾸고 캠브리지 수료 코스반을 다녔고 주 이틀은 스시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응급실 다녀온 후에 머리로는 자꾸 괜찮다 할 수 있다 세뇌하고 있지만 몸에서는 과부하가 왔는지 정확한 원인은 또 모르겠으나 한 달 동안 주변에서 놀랄 만큼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가슴에 자꾸 담이 와서 케미스트리를 달고 살았어요. 결국 어학원 미리 결제해놓은 3개월 코스반을 환불받게 되었고 공장을 제외한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밤마다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내 몸은 안 따라줄까? 원래 엄청 튼튼했던 내 몸이 왜 하필 지금 말썽일까? 이런 생각만 자꾸 들고 엄마 아빠는 너무 걱정돼서 그냥 표 끊을 테니까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슬럼프. 앞서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휴식기를 가질 때에도 이전에 다녔던 치킨 팩토리는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도 했고 공장 일은 익숙해지기도 하고 기계가 된 듯이 생각 없이 움직이기만 하면 돼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닝 시프트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1시까지 일을 했는데요. 같이 다녔던 아는 언니의 차를 타고 항상 출퇴근을 했는데 언니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모닝 시프트라 출근 시간대에는 대중교통도 안 다녀서 출퇴근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또 6개월간 모았던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하였고 혼자 출퇴근을 한 지 한 달째 저를 포함한 캐주얼 근로자 6명 정도를 일 끝난 직후 슈퍼바이저가 부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또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죠. 이렇게 저에겐 호주 워홀 생활 1년간 다이나믹하게 슬럼프를 겪었는데요. 정말 슬럼프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고 뭘 위해 여기 왔는지 뭘 이루고자 하는지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의욕이 상실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호주 떠나오기 전 써놓았던 계획서와 다시 목표들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했는데요. 계속 아팠던 몸과의 사투 후 모든 일들을 중단한 후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저는 2주 정도는 집에서 넷플릭스로 미드도 보고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일기도 쓰고 집 앞 공원 산책도 가고 비치도 보러 가면서 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기를 일단 가져주고 그 후에는 집 앞 헬스장을 등록해서 체력 키우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휴식기를 가지며 멘탈 안정에 노력을 가하니까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없어지고 다시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갑작스레 백수가 된 저는 이전에 많이 아파봐서 나름 강해진 결과였을까요? 분노는 일찌감치 되게 빨리 사라졌고 남은 기간 어떻게 또 알차게 채워나갈지 바로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거든요. 남은 4, 5개월 동안 어학원을 다시 다닐까? 세컨 비자를 따러 갈까?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워킹홀리데이로서의 좀 더 다양한 경험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남은 5개월 계획을 새롭게 짜서 워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카페 일자리 경험을 위해서 레주메를 돌리고 많은 트라이얼을 한 결과 평일에는 오피스 상권의 한인 카페에서 올라운더로 일을 했고 오후에는 이전에 다녔던 치킨 공장의 경쟁사에 들어가서 또 일을 했고 주말에는 오직 카페 키친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면서 나머지 워홀 4개월 정도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한 달은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퍼스 곳곳을 구경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이쯤 되시면 쟤는 호주에 있을 동안 몇 개 일을 한 거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퍼스에 처음 도착해서 시작한 일은 치킨 공장이었는데요. 동부 쪽은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으나 퍼스는 치킨 공장을 비롯해서 돼지, 양, 소 등 잡커리어에서도 공장 구인 공고가 많이들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저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친척에게 먼저 물어보니까 페이도 센 편이고 한 번쯤 겪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별 고민 없이 공장 쪽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닭 공장은 퍼스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이김과 테글스를 둘 다 다녀보았는데요. 지원 방법은 두 공장 모두 에이전시를 통해 들어가거나 각 회사 홈페이지로 지원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 둘 다 해봤는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는 게 수수료는 조금 떼이더라도 조금 더 편리했습니다. 각 회사 홈페이지 지원했을 때는 이메일 연락 자체가 너무 늦게 오고 중간중간에 실제로 누락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총 절차는 제가 월하며 했던 일 중에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총 6절차로 먼저 서류를 작성한 후에 서류 합격 메일이 온다면 전화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사는 곳, 원하는 시프트, 파트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게 다였고 부 메디컬 테스트, 몸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온라인 줌으로 했었습니다. 현장 인덕션을 하러 오라는 메일이 온다면 현장에 가 관리인과 1대1 면담을 한 후에
공장 소개, 안전수칙 같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일주일 정도 뒤 출근하라는 메일이 와서 출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한 일은 카페였어요. 5개월이 남았던 시점에 스테이글스 공장과 함께 평일에는 카페 블루밍이라는 한인 카페, 그리고 주말에는 비아제라는 오지 레스토랑, 이렇게 3잡을 병행하였습니다. 카페 블루밍을 다음 카페에 여기서 찾아서 레주메를 넣었었고, 면접을 통과해서 이제 올라운더로 포지션을 받고, 처음에는 안에서 핫디쉬 만들기, 주문 받기, 폴서빙 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고 차차 커피 메이커로 커피 만드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렇게 올라운더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주말 오지 레스토랑 비아제에서는 C컴, 여기서 모집 공고가 올라왔어가지고 이메일로 레주메를 먼저 넣었고 연락이 오셔서 매장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이틀 뒤에 출근하라는 연락이 와서 주말에 아침부터 오후, 점심까지 한 7시간 정도를 프랩 준비랑 헤드 셰프님이 요리를 해주시면 옆에서 가니쉬 하는 보조 역할만 하고 왔던 일이었고요. 재밌게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올 스토리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5월 기간 1년이라는 시간이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미뤄지기도 했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서도 많이 애썼고 그래서 더욱 행복했고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던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일을 많이 했지만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웃으면서 행복을 찾았고 손님들과의 추억도 너무 많아서 일로서도 행복을 느낀 워홀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불어 한 달간의 퍼스 여행을 하면서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정말 후회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워홀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멋진 워홀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